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참수와 그 그래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단원의 제목이었던 1차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잠깐 복습할 거예요.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래프라는 이야기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좌표가 무엇인지 그래프가 무엇인지 또 정비례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1학년 때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1차 함수의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 값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여러분, 함수 값은 x값이라 했어요? y값이라 했어요? y라고 했죠. 그러면 fx의 뜻이 뭐였죠? y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y라는 이 값이 뭐에 의해서 x에 의한 함수일 때 그때 펑션의 f를 따왔죠. 자, 그러면 y라는 것은 x에 관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y는 꼴로 나타냈을 때 자, y가 x의 함수일 때 y는 꼴로 나타냈을 때 이 우변이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즉 y는 ax 플러스 b 꼴로 이렇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일 때 이 함수를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밑에 예를 볼게요. 자, y는 꼴로 나타냈을 때 y는 우변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 맞죠? 그러면 이것이 1차 함수 맞다. 자, 밑에 가볼게요. 밑에는 y는 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적당히 이항해서 y는으로 바꿔봅시다. 자, y항 남기면 마이너스 y는 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되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5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이 맞죠? 따라서 y는 x에 대한 1차 함수이다. 자, y는 x분의 1. 꼴은 y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변이 x가 분모에 있는 것은 다항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수를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x가 분모에 있을 때는 1차식이다, 2차식이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자, y는 7. 자, 여기에는 x에 관한 1차식 아니죠. 이렇게 1차 함수의 기본 꼴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으로 이제 남으려면 절대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0이 되면 이 x항이 없어지니까 x항이 1차 항으로 살아남으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y를 x에 대해서 나타내라. 그러면 요 꼴 y는 x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타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타내 보고 1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전체가 350쪽인 책을 X쪽 읽었을 때 남은 쪽수를 Y라 한대.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X쪽 읽었어. 350에서 X만큼 빼야지 남은 쪽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Y는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 맞죠? 따라서 1번이 1차 함수가 맞습니다. 2번. 시속 8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속력과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니까 시속에 의해서 거리, 이거를 Y로 뒀죠. 그러면 Y는 시간 곱하기 시속, 따라서 80X가 되죠. 자, Y는 80X라고 나타내 보니까 이제 이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이 맞죠. 따라서 이것도 1차 함수가 맞다. 자, 3번. 한 개의 500원짜리 과자 X개와 한 개의 800원짜리 음료수 2개 값을 Y1. 그러면 총 Y1인데 총 계산할 Y1은 500원짜리 과자 X개 샀대요. 그럼 500X 플러스 800원짜리 2개를 샀대. 그러면 160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적어보니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이 맞네요. 이것도 정답입니다. 자, 4번.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가 5cm, Xcm. 자,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 꼴이 있는데 윗변의 길이 5cm, 아랫변의 길이 Xcm,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몇이다? 7cm인 넓이가 Y다. 그러면 Y는 사다리 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먼저 해준 다음에 곱하기 높이. 자, 가로를 풀어주면 Y는 7X 플러스 35죠. 이건 역시 Y는 나타내니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 2, 3, 4 모두 해당되겠네요. 자, 이제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좌표축과 순서상 먼저 했었어요. 자, 우리는 우리 평면을 나타낼 때 평면의 좌표를, 즉 평면에서의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것이 좌표, 축,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냐. 이 좌표 평면은 우선 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가로축을 X축이라고 했어요. 자, 가로축. 자, 이게 X축. 그리고 위와 아래 느낌으로 세로축이 있었는데 그것을 Y축이라고 두죠. 자, 따라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러면 X축과 Y축이 만나는 여기 점을 우리는 원점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O라는 기호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가로축과 X축, 그리고 세로축, Y축과 원점, 이렇게 구성된 평면을 우리는 좌표평면, 이 평면 자체를 좌표평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좌표평면에서 이제 점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점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점의 위치는 두 가지 정보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점이 원점으로부터 왼쪽, 오른쪽 어떻게 갔는지랑 또 위아래로 어떻게 갔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X축, Y축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점을 A라고 하면 A점에 항상 X좌표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x좌표를 이야기하려면 x축에 수직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수를 읽어주는 게 이 A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여기 1, 2, 여기가 3. 따라서 A점의 x좌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점의 y좌표는 이렇게 y축으로 이제 쭉쭉쭉쭉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 찍히는 여기 숫자가 A점의 y좌표가 됩니다. 1, 2, 3, 4가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적냐? x좌표 3, y좌표 4 이렇게 x좌표를 항상 먼저 적고 y좌표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이 좌표 평면에 찍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찍힐까요? 자, 이 순서쌍이라고 부르는데 이 순서쌍은 항상 먼저 나온 것이 x좌표, 그 다음에 뒤에 적힌 것이 y좌표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x축에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여기 x좌표는 여기에 해당하고 또 y좌표는 마이너스 2. y축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가 y좌표죠. 따라서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은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만나니까 이 점이죠. 이 점이 만약에 B라고 하면 여기가 B 위치가 됩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6, 마이너스 4. 자, C라는 점은 6, 마이너스 4에 있대요. 그러면 역시 x좌표가 6, y좌표가 마이너스 4. 자, x좌표는 6, 3, 4, 5, 6 여기 해당하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해당되네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은 6, 마이너스 4는 여기가 되죠. 여기 점의 좌표가 C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좌표를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좌표가 순서상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점을 좌표 평면에 찍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분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분면 이야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자, 좌표 평면은 x축, y축 원점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축 두 개를 그리고 나니까 이 평면이 몇 등분된 느낌이죠? 4등분된 느낌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러면 축 위에 있는 점을 제외했을 때, 자, 여기 까만색 축 위에 있는 점을 빼고 여기 각각의 공간 안에 있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공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좌표가 양수죠. x좌표가 양수고 y좌표도 양수예요. 어떤 점이 찍히든 여기에서의 x좌표는 0보다 큰 값이고 또 여기에서의 y좌표도 0보다 큰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점을 찍든 x좌표는 0보다 작은 값이고 y좌표는 0보다 크죠.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다. 자, 여기는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고 여기는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은 이러한 성질들의 구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간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가 제1사분면, 여기가 제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순서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고요. 명칭은 이게 정확한 명칭의 약속이니까 이야기를 해줄 때 제1, 4분면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이 공간 위에 있는 점은 제2, 4분면, 여기는 제3, 4분면, 여기는 제4, 4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축 위에 있는 점, 이런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좌표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간단한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아래의 점을 모두 나타내고 자, 원점 O와 두점 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우선 점을 나타내 볼게요. A라는 점은 4,3이래. 그러면 X좌표가 4, Y좌표가 3. 자, X좌표가 4, 여기. Y좌표가 3, 여기. 따라서 A라는 점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여기에 되겠네요. C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여기. C, D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자, 문제에서 하나 더 물었죠. AOB 삼각형 AOB. 그러면 A 이 점과 이 B 여기 O 이 점을 이어준 삼각형. 이렇게 이어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디를 밑변으로 두면 편할까요? 그렇죠. 여기 길이를 밑변으로 두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변의 길이 6. 높이는 마주보는 여기를 밑변으로 뒀으니까 이 밑변과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주면 되죠. 쭉 이 길이가 높이에 해당하는데 하나, 둘, 셋. 따라서 삼각형 AOB의 넓이는 6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9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2라는 점이 마이너스 4,0이래요. 그럼 어디 찍힐까? X좌표가 마이너스 4, X좌표가 마이너스 4 여기고 Y좌표는 0이야. 그러면 Y좌표는 0이면 이 점에 해당하겠죠. 이 점에 여기 찍혀야지 X좌표는 마이너스 4고 Y좌표는 Y축으로 가면은 얼마다? 0이 되겠죠. 자,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중1 내용 중에 하나 더. 그래프와 해석, 그리고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프가 뭐냐? 자, 서로 함께 변하는 두 변수 xy, 이 순서상 xy, 어떠한 관계가 있든 그 관계에 있는 xy 순서상 전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비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y와 x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xy에 대해서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비례하는
xy 사이의 관계식 기본 꼴이 y는 ax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어떤 꼴과 비슷하죠, 여러분? 맞아요. 1차 함수의 기본 꼴이 y는 여기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물론 a와 b는 수를 대신하는 상수이고 또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과 이것이 뭔가 비슷해 보이죠,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b가 붙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b가 안 붙어 있는 차이예요. 맞죠? 그래서 비슷해서 선생님이 반비례한다는 이야기는 안 가지고 오고 정비례한다는 것만 복습에 넣었어요. 자, y는 a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비례하는 것도 1차 함수의 기본 틀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차 함수가 있고 요 안에 정비례가 있는 거예요. 이 정비례라는 것은 1차 함수의 기본 꼴에서 b가 얼마인 특수한 경우죠? b가 0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해봤는데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는지 복습해 볼게요. 자, y는 2x라는 그래프 그릴 거고요. y는 마이너스 2x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어땠어요? 이런 곡선이었나요? 아니죠. 정비례 관계는 직선이었어요. 거기다가 어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죠?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그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에 찍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x에 만약에 0을 대입하면 당연히 y 값도 0이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의 점을 찍어 봤을 때 직선의 형태를 띠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해보면 x, y가 있는데 직선은 우리는 지나는 두 점만 알면 자를 대고 찍으면 직선이 되죠. 따라서 지나는 두 점만 조사를 해주면 돼요. 근데 한 점 벌써 나왔어. 0,0을 반드시 지난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여기를 지나. 다른 한 점 대입해서 구해봅시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y 값은 2가 나오죠. 따라서 1,2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 원점과 1,2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바로 이러한 직선이 바로 y는 2x라는 그래프의 직선이 되겠네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지나는 두 점만 조사해보면 되는데 0,0을 지나고요. 또 1,-2를 지납니다. 자, 0,0은 원점이고요. 1,-2는 x1, y-2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뭔가 방향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y는 ax라는 기본 꼴이 정비례인데 이 a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정비례 관계에서. 그때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의 차이점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 a라는 상수가 0보다 큰 경우가 왼쪽에 해당하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오른쪽에 해당하는데 a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x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의 양상을 띈다라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요. 그리고 그래프가 곡선이 아니고 반듯한 뭐다? 직선이다. 그러면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형태는 뭐였죠? 아, 정비례 관계에 있구나.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x와 y 사이에 기본 생긴 꼴이 식 형태가 y는 ax 이런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단계가 와야 돼요. 이러고 나서 보면 나는 이제 이 a라는 값만 구하면 x, y 사이의 관계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서 가르쳐준 점 하나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왜냐면 그래프라는 것이 이게 그래프라고 했는데 그래프라는 것은 x, y 사이가 만족하는 모든 그 관계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 위에 아무 점 0,0은 대입할 필요가 없겠고 이 점 대입해보고 자, 이 점에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2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돼요. 따라서 이 정비례 관계 y는 ax에서 지나는 점 하나를 알게 됐는데 그 점은 마이너스 3,2를 지나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2를 넣으면 식이 성립하겠죠. 자, 2는 마이너스 3a.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죠? 정답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으로 갈게요. 상수 ABC에 대하여 y는 x 가로 ax-3 플러스 bx-c가 1차 함수의 조건. 자, 1차 함수의 기본 꼴은 y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변이 x에 관한 1차식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내진다. 자, 여기에서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누려면 반드시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형태를 가져야 돼요. 자, 우선 문제에서 가르쳐준 이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괄호를 풀면서 간단하게 고쳐볼게요. 자, y는 x를 분배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x 마이너스 c. 자, y는 x제곱항은 하나밖에 없고요. x항 두 개를 정리해주면 플러스 b-3x-c. 자, 이러고 보니까 지금 x에 대한 제곱이 보이죠? 그러니까 2차 항이 보여. 1차 함수가 되려면 2차 항이 있으면 안 되죠. 따라서 이 항이 없어지려면 a가 반드시 0이어야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또 이 x항은 살아남아야지 1차 함수가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그 x 앞에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x 앞에 이 b-3이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b는 뭐가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붙은 상수는
0이 돼도 되고 남아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없겠죠. 2차 항이 없어져야 된다. 1차 항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차 함수의 개념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좌표와 그래프 내용을 조금 복습해 봤어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